예전에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제 방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벽에 생긴 못자국, 바닥에 앉은 먼지, 눈치채지 않으면 잘 모를 만큼 비스듬한 전등, 칫솔통에는 가끔 저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내 삶에 일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평소에는 조명 밖의 조연들처럼 존재감이 없지만 일단 시선을 주면 나와 함께 조명을 받으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뭘 봐.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삶은 나 혼자 채워나가야 할 외로운 2차원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어우러져 채워지는 다차원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상 속 다차원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뉴저지의 패터슨 시에는 도시랑 이름이 똑같은 패터슨이란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인 로라와 애완견 마빈과 함께 살면서 시내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죠. 이 영화는 일주일간의 패터슨의 일상을 담담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거의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고 점심 도시락을 들고 출근을 하고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이야기를 엿듣다 보면 퇴근이고 항상 기울어진 우편함을 똑바로 고정하고 아내랑 저녁을 먹고 마빈이랑 저녁 산책을 하고 단골바에서 맥주 한 잔을 비우고 맥주잔을 바라보면서 그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화요일에는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고 출근을 하고 승객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퇴근하고 우편함을 고정하고 저녁 산책을 하고 맥주 한 잔을 비우고 수요일엔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고 출근을 하고 승객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퇴근하고 우편함을 고정하고 산책을 하고 맥주 한 잔을 먹고 목요일엔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고 출근을 하고 승객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퇴근하고 기울어진 우편함을 고정하고 마빈과 산책을 하고 맥주 한 잔을 비우고 이걸 일주일에 보여준다고? 완전 노잼 아니냐? 그럴 리가. 이런 틀에 박힌 일상에서 패터슨은 작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가 꾸었다는 쌍둥이 꿈 얘기를 듣고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일상에는 쌍둥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빨래방에서 래퍼가 되기 위해서 남몰래 연습하는 남자를 보기도 하고 차를 탄 젊은이들이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이 매일 같을 것만 같은 그의 산책길에 변화를 주죠. 단골바에서 바텐더는 자신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릴 사람을 두고 패터슨에게 자문을 구하는가 하면 알 사람은 다 아는 이 동네 공식 커플이 등장하면서 이를 키웁니다. 그나저나 이분 굿플레이스에서도 사랑꾼이었는데 여기서 다 보네요. 다른 날 아침 식탁에 놓여있는 작은 성냥갑이 오늘따라 눈에 띄던 그는 성냥갑을 모티브로 시구를 떠올립니다. 단순한 묘사로 시작된 그의 시는 어느새 아내를 향한 사랑시가 돼가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틈틈이 그는 시를 생각하고 시를 써내려갑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지하 서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집을 곁에 두고 낮에 못다 쓴 시를 마무리하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중요한 시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의 시를 사랑하는 아내는 패터슨이 항상 비밀 공책에만 시를 적기 때문에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복사해놓으라고 부탁하지만 미루고 미루던 패터슨. 아직은 자신의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기는 어색합니다. 이렇게 똑같지 않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시를 쓰던 패터슨에게 커다란 사건이 터집니다. 모처럼 아내와 외출해서 영화를 보고 오던 날 밤, 혼자 있던 마빈이 패터슨의 비밀 공책을 물어뜯어서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자신의 시가 담긴 공책을 잃게 된 패터슨은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산책을 나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를 보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한 일본인 시인. 그러더니 갑자기 시를 쓰라며 새 공책 한 권을 선물하고 후련히 떠납니다. 공책을 손에 받아든 패터슨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제 지인 얘긴데 언제 겨울에 빨간색 코트에 삘이 꽂혀서 너무 입고 싶었던 날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기만 하면 그전엔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던 빨간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이 보였다고 했는데 빨간 코트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패터슨의 아내 로라는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얘기한 쌍둥이 꿈 이야기는 그 이후 패터슨에게 이상하게 작용합니다. 쌍둥이라는 단어를 듣고 출근한 그날부터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쌍둥이들이 그가 가는 길 도처에서 눈에 띄는 것이죠. 이렇게나 많은 쌍둥이들이 어디서 한꺼번에 나타난 걸까요? 이전엔 아예 없었던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겁니다. 즉 쌍둥이들은 이미 그 마을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단지 패터슨의 인식 안에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인식.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식의 틀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익숙함 혹은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범위를 넓혀서 우주 전체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규정한 이 인식의 틀은 전체 우주에서 보면 아주 하찮은 일부분의 영역일 뿐입니다. 일단 우주는 둘째 치더라도 한국 밖의 사건들, 아니 당장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바깥에는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지금 보이는 길은 얼마 전 제가 일하는 학원과 집 사이에서 새로 발견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지름길처럼 주변에 있지만 여태껏 한 번도 인식 안에 들어와 있지 못했던 것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식의 틀 안으로 그 밖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의 틀, 즉 우리의 삶, 우리 일상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누군가한텐 패터슨의 일주일이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 같은 일상이지만 새로운 인식과 그만큼 넓어진 일상의 영역이 있기에 그의 삶은 갈수록 다채로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득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인식의 틀을 넓혀서 일상의 범위를 넓힐 때인 것입니다. 패터슨은 출퇴근할 때 차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죠. 점심 도시락이든 가방 하나를 들고 걸어서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걸어서 퇴근하고 밤에는 마빈과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아주 멋없고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가장 멋진 수단인 셈입니다. 태양빛의 미세한 변화, 아이들의 수다,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 각자 다른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술집의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들. 이것들은 모두 멈춰서서 시선을 주는 그런 의식적인 순간이 있어야만 그 안에 섬세한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보고 매일 지나다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일상이 매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 일상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에겐 두 발이 필요합니다. 뚜벅뚜벅 일상을 거닐면서 느리지만 천천히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찬연한 무지갯빛을 만나게 될 거니까 말이죠. 미드나잇 인 파리. 감독 우디 앨런은 주인공의 행적에 작가 해밍웨이의 행적을 오버랩시키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파리에서의 젊은 해밍웨이와 당대 예술가들에 대한 오마주가 가장 큰 축이 되니까요.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화 패터슨에서도 주인공 패터슨의 행적은 사실 감독 짐 자무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삶의 행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패터슨 씨 근처의 러더포드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의 자연을 사랑했던 시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어릴 때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남달리 관찰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마을에 흐르던 퍼세익 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퍼세익 강이 평생 시를 쓰는데 많은 영감을 줘서 시를 쓸 때면 강물의 리듬과 그 생명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단독 시집도 있으니까 이분이 시인으로만 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약 40년을 마을에서 가정의로 일을 했었는데, 아침마다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진료를 했고, 오후가 되면 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과 속에서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처방전 용지에 시 몇 줄을 흘려 쓰곤 했고, 밤에는 자신의 서재였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비밀 노트에 시를 적거나 타자기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짬을 내서 쓰다 보니 늘 자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물들, 주변 환경에 영감을 얻어서 거의 매일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건 약 10권 정도의 시집이 나오고 또 여러 산문집, 단편소설집을 출간한 이후인 60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설명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넣은 건 우연히 장면이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치채셨듯이 감독이 영화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영감을 얻은 윌리엄의 삶이 패터슨한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왕진을 위해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윌리엄스와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패터슨.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조금의 짬이 생기면 노트나 빈 종이에 시를 적고, 주변 사람들과 일상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 담긴 시를 찾아냈고, 일과가 끝나면 그제서야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를 완성해가는 두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퍼세익 강물과 퍼세익 폭포를 사랑하는 윌리엄스와 패터슨. 어쩌면 감독은 위대한 시인 그리고 평범한 한 남자의 일상에 오버랩을 통해서 시인만의 일상을 보편화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윌리엄스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일상 속에 감춰진 시를 찾아내는 한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A gift. Gift? Yes. Sometime empty page present most possibilities. 텅 빈 공책은 어쩌면 우리의 텅 빈 일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 같은 업무, 익숙함과 지겨움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채우지 않은 인생의 공책을 그저 매일같이 넘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그 공허의 여백 안에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의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공허한 일상은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따라서 그 무엇으로든 될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일 수 있으니까요. 평범해 보이는 나와 내 공책 안에는 어떤 시가 적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껏 남에게 들어온 혹은 스스로에게 말해온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아끼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